자, 오늘 이제 11월 23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아쉬운 소식, 안타까운 소식을 좀 이제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 박효준 선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박효준 선수가 결국 피츠버그로부터 DFA, 그러니까 뭐 양도지명, 혹은 뭐 방출되기, 여러 가지 이야기로 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좀 하나씩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이었죠. 피츠버그 이제 구단의 이 선수 이동 현황이 공식적으로 SNS에 공유가 됐었는데요. 이번 시즌에 마이애미에서 1루수로 활약했었던 르윈 디아즈가 사실 마이애미로부터 DFA 당한 상황이었거든요. 그쵸? 이 선수를 이제 웨이버 클레임을 해서 피츠버그가 데려왔었는데 40인 로스터에 포함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40인 로스터를 비워야 되잖아요. 박효준 선수가 그 대상이 되면서 이제 DFA가 됐다는 소식이었죠.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 르윈 디아즈 이 좌타 1루수이기 때문에 이거 최지만 선수랑 좀 겹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르윈 디아즈라는 선수가 사실은 지난 3시즌 동안 이 메이저리그에 데뷔하고 나서 3시즌 동안 보여준 게 뭐 112경기 13홈런 타율이 1할 8푼 1리 OPS 0.567이거든요. 뭐 비록 마이너리그에서는 0.8 OPS 근처 찍어주기는 했지만 사실 1루수가 요 정도로는 사실 좀 경쟁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최지만 선수랑 경쟁을 논하기에는 지금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딱히 주전 자리를 위협할 만한 선수는 아닙니다. 다만 피츠버그가 워낙에 1루수 자원이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루수 뎁스를 채우는 과정에서의 영입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DFA, 방출되기, 양도지명 뭐 여러 가지 얘기로 지금 뭐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효준 선수가 DFA 됐는데 일주일 내에 영입을 원하는 구단이 없으면 이제 이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입 희망 구매가 없을 경우 FA 친분을 또 취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아니면 원하는 팀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마이너리그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FA를 선언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고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시절 때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박효준 선수의 위상 정말 뭐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렇죠. 약탑고 시절에 이제 2학년 때 사실 김하성 선수가 박효준 선수한테 밀려서 2루수로 이 출전을 하기도 했을 만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년 선배인 김하성 선수를 밀어내고 주전 유격수를 차지할 만큼 박효준 선수가 아마추어 때는 활약이 정말 대단했었죠. 그렇죠. 이때 뭐 당시 스카우트들의 평가로는 뭐 아마야구 역사상 최고의 5툴 유격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뭐 포지션에 상관없이 그 당에 드래프트 나왔을 때 최대어, 단연 최대어라고 또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을 살펴보면 타율이 3할 9푼 1리입니다. 어이고. 근데 6홈런에 17도, OPS도 1.372. 진짜 대단한 성적을 기록을 했었고 이런 성적 그리고 투를 바탕으로 양키스와 116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국제 유망주가 이때 당시에 100만 달러 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양키스로 이제 진출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사실 뭐 2020 시즌 마이너리그 열리지 않으면서 좀 고생도 많이 했고 참 우여곡절 끝에 이제 2021 시즌이었죠. 마이너리그에서 11홈런 12도루 타율도 2할 9푼 찍고 OPS 0.932 타격이 만개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7시즌 만에 양키스에서 드디어 메이저리그 데뷔의 맛을 보게 됐는데요. 이게 사실 코리안 메이저리거로 따졌을 때는 역대 25번째니까 이 박효준 선수가 미국 직행 이 출신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이 빅리그 데뷔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데뷔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디에고 카스티오와 함께 클레이 홈즈 선수의 반대급부로 이제 피츠버그 트레이드가 됐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박효준 선수한테는 기회가 열렸었고 피츠버그 이적 후에는 잠시 동안 정말 빛나는 활약을 펼치긴 했었는데 그래서 뭐 양키스가 사기당했다느니 막 이런 얘기까지도 현지 저희도 물론 말을 했지만 그건 이제 현지 언론의 반응이었다라는 거. 그렇죠. 두 시즌 동안 성적을 살펴보면은 타율은 2할 1.2 예, 1, 2. 2할 1, 2입니다. 그리고 5홈런에 2도루, OPS도 0.638.
이게 사실 좋은 성적은 아니었죠. 그쵸. 마이너리그로 또 승격, 뭐 강등, 뭐 승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좀 메이저리그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박효준 선수가 선택한 거 이제 다양한 포지션, 이제 유틸리티로서의 변화도 꽤 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그닥 이제 인상을 심어주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특히 올 시즌 초반에 이제 외야수로 출전한 경기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틸리티로서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수비에서의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요. 그쵸. 타격 성적도 부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이너리그로 강등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었죠. 그쵸. 이제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포지션, 뭐 배지환 선수가 또 데뷔를 하지 않았습니까? 배지환 선수도 사실은 이제 다양한 포지션, 중견수까지도 소화가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다소 좀 박효준 선수와 겹친다, 좀 이제 밀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했는데, 우려가 사실 현실이 또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배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많은 경기를 뛰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견수로서 나쁘지 않은 수비를 그동안 펼쳐주면서 이제 박효준 선수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최지만 선수 영입을 하면서 한국인 야수 3명이 함께 뛸 수도 있었는데, 아쉽게 무산이 또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뭐 김하성 선수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2년차 이제 메이저리그 2년차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에도 선정이 되면서 이제 어엿한 주전급, 메이저리그에서 주전 유격수로 활약하는 모습을 참 보게 됐는데, 박효준 선수는 또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필이면 오늘 이제 김하성 선수의 포스트 시즌 선수당 분배금이 나왔잖아요. 네. 1인당 15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대략 한 2억 원 정도를 일시금으로 받게 보너스로. 되는, 네, 이 김하성 선수인데 하필이면 오늘 박효준 선수는 이 DFA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게 이제 두 선수의 좀 희비가 엇갈렸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박효준 선수 이제 내년 만으로 27살입니다. 이 이학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8년 차를 앞두고 국내 복귀를 선택을 하긴 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미국 생활을 정리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KBO 리그로 돌아온다고 결정을 했을 경우에 좀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는지는 그렇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효준 선수한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DFA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피츠버그에 남아서 마이너리그 생활을 이어가는 거. 두 번째는 FA 선언을 하고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네. 그게 비록 40인 로스터 보장 계약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마이너리그 자체를 다른 팀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국내 복귀 시나리오까지 있겠죠. 그렇습니다. 가장 빨리 KBO 리그에 데뷔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2024년에 열리는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방법이겠습니다. 이제 해외파 2년 유예 조항 때문인데요. 앞서 사실 이학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십자인대 파열 때문에 군면제를 받으면서 그동안 이 공백 기간, 이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사실 일본에서 독립리그 뛰면서 그렇죠. 감각을 살리는데 조금 노력을 한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박효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군 면제 사유가 마땅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년 동안 급선무는 역시 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될 거겠죠. 그렇죠. 이제 상무 입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8개월을 꼬박 현역으로 복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 야구 선수로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에 참 어렵겠다라는 걱정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이미 이대훈 선수, 이학주 선수 사실 해외파 최근 복귀 사례가 성공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박효준 선수가 KBO 리그 복귀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이제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만큼 많은 관심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 베테랑 내야수인 케빈 뉴먼 선수도 피츠버그에서 신시내티로 트레이드하면서 박효준 선수 혹시 살아남나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로스터에서 정리가 됐고 선수 생활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형님 생각하시기에는 좀 박효준 선수가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지 이것도 좀 듣고 싶네요. 뭐 네. 완전히 이제 메이저리그 커리어가 끝났다고 하기에는 사실 이제 지난 시즌 후반기에 대비해서 잠깐, 그리고 올 시즌 초반 잠깐 기회를 아예 못 받은 건 아니지만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당장에 이제 한국에 복귀를 하는 것보단 박효준 선수의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이제 도전을 이어가다가 그때 이제 더 이상 답이 없겠다 싶을 때 그때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박효준 선수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내리는 게 좋지 그래요? 않을까 사실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 더 메이저리그에서 길이 보일까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본격적으로 좋은 성적을 드러내기 시작한 게 사실 지난 시즌이 처음이기도 했었고, 사실 올 시즌에도 메이저리그에서 시작해서 마이너리그로 내려가긴 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심적으로 봤을 때 중간에 콜업되고 바로 내려가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좀 불리한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내년 시즌에 다시 한번 이제 도전을 할 때는 뭐 마이너리그에서 풀 시즌을 뛰면서 또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 다시 한번 길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운이 좋으면은 뭐 백업 선수로라도 이제 40인 로스터 보장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만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제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야수 유망주들이 워낙에 지금 마이너리그에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환경을 좀 바꿔서 다른 팀에서라도 조금 마이너리그 내야수 경쟁을 가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선택은 박효준 선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메이저리그 그리고 이제 미국 무대에 대한 도전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선수인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그리고 또 사실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더라도 또 박효준 선수의 앞날에 또 행운이 깃들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기는 그렇습니다. 하네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박효준 선수의 지금 이제 DFA 상황에 놓여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른 컨텐츠로 또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또 이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